어, 자, 일곱 번째 소제목으로 Phrase Structure Tree 그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전까지 대략적인 그 이야기 흐름을 보면은 문장의 구조부터 흐름을 보면은 문장의 구조가 있다. 그러면 플랫한 스트럭처냐, 하이어아키컬한 스트럭처냐, 어떤 것이 좋냐 했을 때 플랫한 것도 그 나름대로의 어떤 이점이 있지만은 하이어아키컬한 그러한 구조로 네이티브 스피커들의 언어 지식을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장점이 크다. 그것이 이제 뭐 ambiguity 그리고 constituent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줄 수가 있고 ambiguity도 이러한 구조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충분히 정확하게 설명해낼 수 있다. 그래서 hierarchical한 그러한 구조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다음으로는 자 네이티브 스피커들의 또 하나의 지식이 있는데 자꾸 네이티브 스피커라 하니까 뭐 걔들이 뭐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같네요. 진짜 어감이 그죠? 우리도 가지고 있어요. 우리도 네이티브 스피커들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는 영어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 영어를 말하는 네이티브 스피커들의 지식 중에 하나가 이런 구조 말고도 synthetic category라는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걔네들이 명시적으로 야 이건 명사구야. 애들을 다 모아놓고 학교에서 야 퍼피는 명사구야. 따라해봐 명사구 명사구 이렇게 해서 걔들이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걔들은 이미 unconsciously 무의식적으로 그 범주에 대한 얘네들을 그것이 명사구인지 동사구인지 모를지라도 얘네들이 하나의 패밀리를 이룬다라는 그러한 범주에 대한 그 knowledge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앞에 이야기했던 그러한 구조와 신테릭 캐테고리에 대한 지식을 결합을 시켜가지고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자 여기 이것이 디터미너라는 통사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요것이 퍼피라는 명사라는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요것이 결합돼 가지고 MP라는 정보를 이루고요. 요것은 동사예요. 얘하고 결합돼서 동사구라는 그러한 phrase category라는 것이 있고요. 이러한 정보가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이것이 성분이잖아요. 이러한 구조를 네이티브 스피커들이 무의식적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representation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명사고 얘가 디터미너예요. 얘가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명사 그리고 이러고 지식을 가지고 있고 이걸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구조는 이런 식의 구조를 우리가 그려내는 겁니다. 구조가 좀 많이 바뀌었죠. 아까는 이러한 범주, 이게 노드라고만 했었죠. 이 노드가 하나의 성분이라고 했었죠. 이 성분이 범주의 레벨을 갖추고 있는 거죠. 범주적인 레벨을 갖추고 있는 거죠. 여기서 범주로 또 이 노드를 전부 다 범주로 표시했죠. 왜냐하면 네이티브 스피커들이 그 범주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표시를 하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즉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은 이 문장 구조에 대한 이 표현, representation 하는 tree hierarchical한 tree diagram으로 표현하는 이러한 변천사 를 이야기했고 이것이 네이티브 스피커들이 가지고 있는 문장 구조에 대한 지식이다라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표현한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보면은 phrase structure tree 아까 얘기했죠? 지금 그 그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그림은 세 가지 측면, 네이티브 스피커들의 통사적인 지식의 세 가지의 측면을 나타낸다. 자, 이거는 시험에 나오지 않는 거지만 이제 기본적인 개념 차원에서 알아둡시다. 우리 수용도라고 그러죠? 트리 다이어그램을 수용도. 이 수용도는 네이티브 스피커들의 지식 어떤 측면을 나타내는 거냐? 자, linear order of the words in the sentence 어순 선형적인 어순을 표현한다. 선형적인 어순이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나열된 거죠.
주어는 동사 앞에 나와야 되고 목자구는 동사 뒤에 있어야 되고 이런 선형적인 순서를 얘기합니다. 그것을 linear order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것을 수용도는 그대로 반영해요. 이러한 정보는 수용도 그 hierarchical한 수용도뿐만 아니라 아까 그 flat한 그러한 구조도 그 정도는 나타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identification of the syntactic category 통사적인 범주 예, 단어뿐만 아니라 a group of words는 phrase를 나타내겠죠. 그러한 범주도 나타낸다. 아까 했었죠. 그 다음에 hierarchical한 structure도 지금 예,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측면을 우리가 지금 그 수용도에서 이러한 측면을 네이티브 스피커들이 가지고 있는 측면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요, 터미널라지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 터미널러지는 기입형으로 2점짜리 기입형에 나올 수 있는 기입형 기입형에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이 터미널러지는 정확하게 잡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쓰여 있는 것만 볼게요. 여기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자, every higher node is set to dominate. 자, 이 표현이에요. 예, dominate all 이거 더 여기 예, 이렇게 돼야 되겠죠? all the categories benefit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 요게 이런 것이 이런 것이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들 좀 잡으실 수 있겠습니까? 아까 노드가 있었잖아요. 아까 이렇게 S 그리고 그 다음에 MP 그 다음에 determiner 명사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럼 여기가 노드가 되는 거죠. 여기가 노드라고 했습니다. 이 노드의 카테고리가 레이블링 되는 거예요. 이 카테고리가 여기 붙는 겁니다. 여기도 노드가 되는 거죠. 자, 근데 모든 higher node 이게 얘가 얘보다 더 높죠. 이 higher node는 모든 카테고리 그 아래에 있는 모든 카테고리를 뭐 한다? dominate 한다.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관할하다. 관할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S는 MP를 관할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높이 있는 노드가 아래에 있는 노드를 관할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예, 관할하다 이렇게. 예. 그 다음에 여기도 S가 디터미너를 관할해요? 그렇죠. 아래에 있으니까. 더 아래쪽에 있지만, 그죠? 얘도 얘도 S가 명사를 관할하고 S가 MP를 관할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또 MP는 디터미너랑 나운을 관할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디터미너는 N을 관할하지는 않죠. N이 디터미너를 관할하지 않죠. 아래 있는 게 아니니까, 아래 노드 관계가 아니니까. 그 다음에 N이 MP를 관할하지 않죠. 역으로 아래에 있는 것이 위에 있는 것을 관할할 수는 없죠. 그래서 관할이라는 이러한 개념 잡아두시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설명한 S는 dominate every node, 모든 노드를 관할하죠. 왜냐하면 S 다음에 여기 또 뭐가 있어요? BP가 있고, 그쵸? 동사 있고, MP 있고, 여기서 쭉쭉쭉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S가 최상위에 있는 노드이기 때문에 모든 노드를 관할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것도 하나 잡는다. immediately dominate 라는 개념도, 아까 dominate의 개념이 있지만은 immediately 이거는 직접이라고 우리나라 말로 바꿔서 부르기도 하죠. 직접 관할. 직접 관할은 뭐예요? 바로 위에 있는 캐테고리. 그다음 바로 아래에 있는 캐테고리. 그래서 S는 determiner, noun, V, MP 모든 그 노드를 관할하지만 직접 관할하는 것은 MP하고 BP만 직접 관할하죠. 바로 아래에 있으니까. 이해되시죠? 이 immediately dominate 직접이란 말이 이겁니다. 우리 보통 이러잖아. 상관이면 뭐야? 내 위에 있는 위에도 전부 다 상관이잖아. 근데 직속 상관 하면은 바로 위에 있는 상관을 이야기하는 거. 이거 직접 관할. 바로 아래에 있는 것을 관할할 때 immediately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내용을 한번 볼게요. 요 아래 두 번째 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Category that are immediately dominated. 직접 관할되는 범주. 뭐에 의해서? same node에 의해서 직접 관할되는 그 범주는 뭐라고 부른다? 시스터라고 부른다. 자, 이 시스터를 여러분들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저렇게 말로 써놓으니까 어렵죠. 그래서 설명을 들으셔야 돼요. 같은 노드, 자, 여기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같은 D, 지금 뭐예요? 이 D하고 N은 같은 노드를 공유하고 있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 동사하고 NP도 여기 같은 노드를 공유하고 있죠? 이렇게 서로 같은 노드를 공유하고 있는 얘하고 얘의 관계를 뭐라고 부르냐? 시스터 관계라고 부른다. 자매 관계라고 우리나라 말로 자매 관계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기도 자매 관계예요. 시스터 관계. 이해되시죠? 그 위에 있는 것은 여기는 엄마예요. mother. mother예요. 엄마예요. 그래서 자매 관계에서 자매 관계라고 부른다. 요걸 잡아두시고, 그래서 여기에서 B하고 MP, 그렇죠. 여기 B하고 MP를 시스터 관계에 있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MP와 VP도 시스터 관계에 있다라는 거. 자, 지금 여기서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용어를. 첫 번째 dominate하고 두 번째 immediately dominate, 요것도 봤고, dominate도 봤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sister 봤습니다. 됐죠? 네, sister 봤습니다. 이러한 구조가, 이러한 그 용어가 전부 다 무슨 용어예요? 이러한 구조를 표현하는 용어죠. 네, 이러한 구조를 표현하는 용어입니다. 구조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러한 구조를 우리가 자주 이야기할 거예요. 자, 그러면 구조적인 관계를 이야기할 때 D하고 determine하고 noun, 동사랑 NP 이런 관계를 이야기할 때 시스터 관계에 있다, 이런 관계를 뭐 관할한다 아니면 직접 관할한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할 때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이 구조 안에서 있는 그 관계를 이야기할 때 명확하게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구조가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해요. 그럼 이 구조적인 관계, 구조 안에서의 시스터 관계냐, 내가 관할하냐, 아니면 직접 관할하냐,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아는 것이 당연히 같이 더불어 중요하겠죠. 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터미널로지 반드시 세 개, dominate, immediately dominate, 시스터 관계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수형도 트리, 이 PS 프레이저 스트럭처 트리죠. 이 수형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이 수형도가 굉장히 유용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수형도가 아까 유용하다라고 얘기했는데 또 추가적으로 유용한 게 뭐냐면 grammatical relation을 정의할 수 있다 얘기했어요. grammatical relation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주어, 뭐 목적어,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grammatical relation이라고 그랬죠. 그 주어 목적어를 정의할 때 수용도로 정의한대요. 이게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쪽에 와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일단 주어부터 보겠습니다. object도 볼게요.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은 주어하고 목적어를 여러분들이 워낙 익숙하니까, 그리고 워낙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통사론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이것을 가르칠 거예요. 뭐 또 학원에서도 충분히 가르치고요. 자, 그러면 주어라는 것이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 주어가 뭐니? 주어가 뭐니? 그 주어 정의를 물어볼 거 아니에요. 주어가 뭐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이야기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주어의 정의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주어가 뭐예요? 주어를 어떻게 규정할 거예요? 그럼 대부분 어떻게 규정하냐? 주어는
동사, 행위, 주체. 그럼 여기 한번 써볼게요. 주어가 뭐니? 행위의 주체. 자,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자, 그럼 목적어가 뭐니? 어떻게 정의해야 할 거예요? 동작의 대상이요. 동작의 대상. 좋습니다. 동작의 대상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했죠? 제가 한 게 아니라. 자, 이렇게 정의했으면 요게 정의예요. 근데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정의입니까? 행위의 주체가 주어예요? 정말 그렇습니까? 맞기도 하지만 맞지 않아. 정확한 정의가 아닙니다. 동작의 대상입니까? 오브젝이? 동작의 대상은 주어 자리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동작의 대상은 주어 자리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The ball rolled down the hill. 공이 굴러가. 공 굴러가요. 어디로? 언덕 아래로 공 굴러가요. 했을 때 주어가 어디 있어요? The ball이 주어죠. 행위의 주체입니까? 이 굴러가는 것의 주체예요? 아니요. 대상이에요. 맞죠? 공이 굴러가는 대상이라고. 내가 굴러가야지 하고 가는 게 아니죠. 공은 굴러가는 대상이에요. 대상이지만 동작의 대상이지만 어느 자리에 왔어요? 주어 자리에 왔어요. 그러니까 이 행위의 주체라고 일반적으로 말하는 동작의 대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틀린 정의는 아니지만 온전한 정의가 아니에요. 그렇죠? 예. 행위의 주체도 있지만 동작의 대상도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런 것을 어떻게 그냥 의미적인 정의예요. 의미적으로 그냥 단순화시켜서 정의한 거예요. 단순화시켜서. 그러니까 올바른 정의가 될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주어와 목적어를 이렇게 정의하지 않고 어떻게 정의하겠다? PS2로 정의를 한번 해보겠다 그 말입니다. PS2로 정의하면은 여기에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 그림을 다시 한번 보세요. 조금 더 이쁘게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S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MP, 그 다음에 동사구, 그 다음에 동사가 있고 MP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주어가 어디예요? 주어가 여기에요. 얘가 주어죠? 이 구조적인 측면에서 목적어가 어디예요? 얘가 목적어예요. 그러면 서브젝이라고 해봅시다. 얘가 오브젝이고요. 자, 얘네들을 구조적인 측면에서 정의를 하면은 어떻게 정의하나 봅시다. 첫 번째, 서브젝은 뭐다? MP다. 어떤 MP? Immediately dominated by S. S에 의해서 직접 관할되는 MP. 여기에 S에 의해서 직접 관할되는 MP가 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MP가 여기 있지만 이 MP는 직접 관할되는 MP가 아니죠. 직접 관할되는 MP는 요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S에 의해서 직접 관할되는 MP. 얘가 주어야. 그러면 아까 더 볼이라고 했던 거 롤 더 다운 더 힐 할 때 이것이 주어다라는 것을 구조적으로 S에 직접 관할되는 MP를 정확하게 정의할 수 있는 거죠. 구조적으로 정의하는 것, 의미적으로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적으로 정의한 것은 불완전해. 행위의 주체가 뭐야? 행위의 주체만 주어야? 동작의 대상도 주어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 다음에 동작의 대상도 아니라 도구도 대상이 될 수도 있다면, 또 주어 역할도 할 수도, 뭐든지 주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의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정의를 하는 게 오히려 온당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목적어 정의 한번 해볼까요? 목적어 정의할 때 동작의 대상 이렇게 정의를 하면은 온전하지 않단 말이죠. 그런 직접 목적어는 어떻게 해? MP다. 어떤 MP?
BP에 의해서 직접 관할되는 MP다. BP에 의해서 직접 관할되는 MP. 이것이 object이다 라고 구조적으로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명확하게 명확하게 정의가 되는 거죠. 벗어날 길이 없죠. 벗어날 길이 없어요. 여기가 주어 자리 맞아. 여기가 목적어 자리 맞아. 이렇게 구조적으로 정의하는 것이 더 명확하다.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 이 말이죠. 더 정확하게 정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때요?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하이어라키컬하게 우리가 문장을 구조화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유익함이 있느냐 이 말이죠. 우리가 주어하고 동사를 정의하는 그런 엉성하게 정의하는 것도 구조적으로 명확하게 다시 수정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8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수용도로서 grammatical relation을 수용도로 정확하게 정의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PS 룰. 자, 이건 뭐냐면 구구조, 우리나라 말로 구구조 규칙이라고, 구가 프레이즈를 얘기하는 거죠. 프레이즈 스트럭처 룰,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구구조 규칙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phrase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phrase라고 하는 것은 뭐 MP, BP, 뭐 PP 이런 것이 phrase잖아요. 그러면 phrase를 만들 때, MP를 만드는 때 어떻게 만들어야 돼? MP는 어떻게 기본적으로 아까 puppy 했을 때 이게 MP였단 말이죠. 그러면 네이티브 스피커들은 아주 그냥 기본적으로 원초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통사로는 여러분들이 학교 문법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결과론적으로 생각하면은 통사로는 지금 이상한 산으로 갑니다. 원초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원초적. 나는 아무것도 몰라. 알면서 모르는 척 하면서 MP, puppy 이렇게 만들 때, 아니면 MP는 또 아까 어떻게 만들었어요? 요거 말고 the man with a telescope, with a로 들어갔죠? with a telescope. 자, 요렇게 이것도 MP잖아요. 도대체 MP가 굉장히 다양한데 이러한 MP를 어떻게 만드는 거지? 어떻게 단어를, 제가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단어를 phrase로 만드는 거, 결합시키는 그러한 원리를 배우는 게 통사론이는데, 여기서 단어를 phrase로 결합시키는 그 규칙, 그것이 구조 규칙이에요. 단어를 phrase로 만드는 규칙이, 그 단어를 이렇게 phrase로 만드는 규칙이 네이티브 스피커들이 당연히 그 지식으로 가지고 있겠죠. 그렇죠. 그럼 그 지식이 어떤 지식인지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게 뭐예요? 구구조 규칙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구구조 규칙을 모두 지금 나열한 것은 아니지만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거, 문장은 어떻게 만들어져요? 문장도 하나의 구라고 생각하고, 문장은 어떻게 만들어져? MP하고 BP가 있어야 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구구조 규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구조 규칙 문장을 만들 때 이렇게 해서 그럼 MP하고 BP를 결합시켜서 이렇게 문장으로 만드는 이러한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representation 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문장은 MP하고 BP의 결합으로 만들어진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요거는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MP는 determiner하고 명사로 만들어진다. 그 다음에 아까 the man with a telescope, 그거는 어떻게 만들어져야 돼요? determiner, 명사, 그 다음에 PP로도 만들어진다. 뭐 이런 것이 추가가 돼야 되겠죠. 추가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동사는 타동사면은 어떻게 만들어져요? 동사하고 NP하고 만들어져야 된다. 자동사는 어떻게 만들어져? 동사 혼자 있어도 되고 동사하고 PP 만들어져야 된다. 이러한 구구조 규칙이 쭉 있는 거죠. 이 CP는 뭐냐면은 CP는 대절, 우리 관계대명사가 아니라 접속사 대절이 있어가지고 I think that he is honest 뭐 이렇게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CP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he is honest, 여기까지는 뭐예요? S가 되겠죠? 여기까지는 S고 이 that을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접속사라고 부르는 이 that이 학교 문법에서 부르는 이 that을 우리는 complementizer라고 불러요. complementizer. 굉장히 길죠? 네. 우리나라 말로 보문소 혹은 보문자. 자,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여기에 C만 따가지고 C, 그리고 문장 구조니까 CP, 예, complementizer phrase 해가지고 CP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 CP는 어떻게 만들어? complementizer와 C와 S가 있어야 돼. 그래야 이 CP를 만드는 거야. 이 구구조 규칙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냥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프레이즈를 일단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프레이즈를 만들잖아, 네이티브 스피커가. 쥐들을 어떻게 프레이즈 만드는 거야? 그 어순을 어떻게, 어떤 원리에 의해서 만드는 거야? 이 원리에 의해서 만든다, 이 말이죠. 겁나 단순하죠. 별거 아니에요. 이해되셨습니까? 네. 물론 이제 이게 다가 아니죠. 여기서 이제 수정하고 뭔가 다시 리바이즈 해야 되겠죠. 자, 9번에 보겠습니다. 그러면 구구조 규칙이 구구조 규칙을 했으니까 이제 9번에서는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구구조 규칙에 의해서 트리 다이어그램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구구조 규칙에 의해서 트리 다이어그램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자, 여기에 문장을 보시면 The boy left에서 자동사잖아요. 그러면 BP는 뭘로 만들어져요? 동사로 하나로 만들어지는 구구조 규칙에 의해서 지금 만들어진 거죠. 뭐가? 동사구만. 여기서는 blew the kite죠. 자, 여기서는 동사구가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BP는 B하고 NP로 만들어진 거지. 예, 이러한 구구조 규칙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BP는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동사구는 B랑 CP 맞아요? 그래서 C하고 S로 이루어진 이 CP. 자, 그래서 이 소단원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because the number of possible sentences, 가능한 문장의 수가 뭐하다? 네. 여기 뭐가 잘못됐네. 여기 is가 돼야 되겠네. 그죠? 네. 가능한 문장의 수가 무한하기 때문에 그 무한한 수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트리가 있다라는 거지. 무한한 그 문장을 표현할 수 있는 트리가 무한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말이 쉽지?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우리가 말하는 이 문장이 무한해. 얼마든지 새로운 novel sentence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무한하게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면 트리 다이어그램, 그 트리 다이어그램도 그 문장의 구조를 표현할 수 있는 그 트리 다이어그램도 무한하잖아요. 그죠? 네. 그럼 뭐야? 그 무한한 것이 무한한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 문장을 어떻게 배워? 그렇게 무한한 구조로 되어 있는 그 문장을 어떻게 배워?
배울 수 있지. 우리는 배운단 말이야. 어린아이들도 쉽게 언어를 배운단 말이야. 그렇게 무한한 구조로 만들어진 무한한 그런 문장들을 쉽게 배운단 말이에요. 우리가 영어를 배우는 입장에서도 뒤늦게 성인이 되어서 배우더라도 배울 수 있단 말이야. 왜 그래? 그렇게 무한한 문장에 무한한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배울 수 있어? 이것 때문에. finite set of phrase structure 룰 때문에요. 이 구조를 구구조를 만드는 이 룰이 finite 하단 말이에요. 이 룰로 무수히 많은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룰로. 그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애기들이 이렇게 무수히 많은 문장을 새로 말하고 우리도 영어를 배우는 사람도 얼마든지 조금만 배우면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것은 이 구조가 머릿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인 거죠. 이 구조가 머릿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바로 프레이저 스트럭처 룰이고 이 구조를 통해서 만드는 것이 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구조를 통해서 얼마든지 많은 툴을 만들어내지만 그 기본적으로 그 툴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원료, 원자재, 그 룰은 한정적인 것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야. 여기다 붙이고 이게 뭐와 같냐면 한정적인 블럭으로 만들 수 있는 레고죠. 레고 블럭 같은 거예요. 블럭은 한정적이지만 그 레고 블럭을 가지고 여러 가지 수많은 모양을 만들 수 있거든요. 바로 그거죠. 네. 그 레고 블럭이라는 게 프레이저 스트럭처 룰이 되는 거죠. 얼마든지 다른 것과 결합해가지고 새로운 문장을 만들 수 있다. 자, 그러한 개념을 잡아가시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recursive. 이게 이제 요것을 여러분들이 좀 중요하게 잡아가셔야 됩니다. recursive 하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A번 보시면 요 문장이 recursive가 뭐냐면 반복적이라는 거죠. 네, 반복적. 이 recursive한 룰이 있기 때문에 뭐가 나와요? 무한한 infinite한 센텐스가 만들어지는 거죠. 무한한 문장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문장이 또 B번에 보면은 요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 B번의 문장이 또 어디 들어가 있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또 C번의 문장이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얼마든지 이론적으로는 문장을 계속 내포시켜 가지고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할까? 이런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새로운 문장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가능할까?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센텐스 A는 이때 지금 얘기한 거죠. 이렇게 안에 들어갔다 했을 때 내포됐다 이런 말을 쓰는데 영어로 embedded 이렇게 됩니다. embedded 됐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embedded clause, 내포절이다 이것이. 이런 말 많이 쓰죠. 내포절. 우리는 종속절 이런 말 많이 쓰는데 종속 이런 말보다 내포절 이런 말 더 통상론에서 더 자주 씁니다. 그 다음에 아까 그 절이 계속 반복적으로 들어간 거, 그것이 뭐 때문에 그래요? recursive 하다 이렇게 들어가죠. 반복적이다 이 표현을 썼습니다. 절뿐만 아니라 prepositional phrase PP도, 전치사구도 여기 문장에 보면은 전치사구도 여기에 behind the person, 예. 그냥 얼마든지 to the left of the rightmost person, 또 뒤에 in the first row, 계속해서 전치사구가 뒤에 붙고 하는 거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recursive 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반복적으로 돌아가나? 이러한 현상이 recursive 한 거예요. 현상적인 측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절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내포돼서 나타나는 현상, recursive한 현상이고요. 전치사구가 뒤에서
얼마든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수식이 될 수 있죠. 그 리커시브한 현상이고요. 이러한 현상들을 리커시브하다고 이야기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나는지 우리가 이제 한번 들여다 볼 겁니다. 그리고 리커시브라는 이 개념은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이 단어, 스펠링 잘 암기하셔야 되고 단어도 암기하셔야 되고 개념, 그리고 왜 리커시브, 무엇 때문에 리커시브한 현상이 일어나는지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잡으셔야 돼요.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아까 문장을 봤을 때 그냥 대략적으로 문장은 NP와 BP, B는 B와 NP 이렇게 그렸어요. 이것도 문장이라는 그 다음에 동사구 안에 내부의 구조를 일부 보긴 본 거죠. 내부 구조를 일부 보여주긴 했어요. 문장의 내부 구조를 본 거잖아. 그 다음에 여기는 동사구의 내부 구조를 본 거잖아. 내부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동사와 NP로 이루어진 것을 본 거잖아. 그 다음에 여기도 아까 봤잖아요. 디터미너하고 N으로 이루어졌다는 거 명사구의 인터널 스트럭처를 본 거잖아. 근데 뭘 또 봐? 프레이즈의 인터널 스트럭처를 또 보자는 거예요. 왜 그래? 이러한 내부 구조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내부 구조가 디테일하게 이야기한 거다? 아니다? 아니다. 대충 이야기한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디테일하게 내부 구조를 볼 건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여기서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고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보셔야 되는데 조금 쉬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약간 지금 에너지가 딸려요. 조금 쉬었다가 남은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갈게요.